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최윤영입니다. 최근에는요, 이 강남 등 또 고액 자산가제 사이에서 상장을 앞둔 비상장 기업이나 장외 업체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나 기사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저희 부동산 투자의 정석 통해서도 장외 주식 투자에 관해서 다양한 정보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투자의 정석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정석 금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역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은요, 필립에셋의 엄일석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찬 정보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 여러분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엄일석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자산관리 혹은 재테크에 관해서 또 도움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1100번 1100번입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도 가능한데요. 정보용료 1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샵 8289번 전화, 문자 다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정석에서는요, 한 주간의 주식시장 이슈와 함께 또 주목해볼 만한 장외 주식 추천 종목까지 함께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은 장외 주식에 관해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의 정석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장외 주식 추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주식시장 이슈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주식시장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대표님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삼성전자 오너리스크라고 하죠. 이재용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주 발표를 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그 4분기 영업이익이 잠정치가 9조 2천억 원 정도 이르면서 엄청난 상황을 발생시켰는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작년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파 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현재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90만 원대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휴대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이 당장의 휴대폰 악재만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다른 사업에서 매출 상황이 상황이나 진행 상황도 살펴보셔야 한다는 의미인데 지난 주만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19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최고가도 여러 번 갈아탄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휴대폰, 가전, 이 삼성전자의 4개 부분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반도체 그리고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큰 성과를 얻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냈는데요.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 올해 트렌드가 되고 있는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D램 그리고 3D 낸드라고 합니다. 메모리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과 함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현재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로 변환이 되면서 가치가 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블랙서플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있죠. 애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 8 기종에도 채택됨에 따라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오너에 관련된 법적 소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권 상황 때문에 혼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가 뚜렷하기 때문에요. 주가의 반영에서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뭐 주식 시장 얘기 분석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리스크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막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또 실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치가 쌓여서 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위험 요소보다는요, 실적 추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에 관해서 저희가 먼저 한 주간 이슈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님과 함께 장외 주식 투자처에 관한 얘기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장외 주식 투자처는 어느 기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통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TMS 자격 검증 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사입니다. 예. 네, 교육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 컨텐츠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보통 뭐 망하지 않는 영원히 끝까지 가는 사업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아이사는 그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수하는 회사로 18년 정도의 그 업력이면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 업체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또 한 지역의 공공 분야 전문 시스템 소프트 개발 뿐만 아니라 전국 종합 통합 전산센터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의 정보센터 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여했었고 최근에는 이 국가 시스템 사업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그 현재 시스템 구축 재정비 사업에 참여해서 시스템 통합 설계, 구축, 운영, 유지 보수 그리고 또 보안 네트워크 등 사업 범위를 굉장히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실적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되고 있고 특히 안정적인 시스템과 함께 그 회사의 매출 실적 또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데요. 매출 실적이 현재 100억 원 정도에서 내년에 사업 확장에 따라서 180억 원 정도, 2018년도에는 300억까지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안 유지하는 회사로서 18년 정도의 업력 그리고 매출 성장성을 본다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높은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부동산 투자의 정석 장외 주식 투자처 추천 투자처로 아이사,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사로 좀 추천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실적이 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비교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느낌으로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회사 연역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회사 연역을 살펴보면서 회사의 진행 과정 그리고 기술력 등에서도 점검이 가능한데요. 2011년도죠. 휴레패커드 한국 공식 파트너사로 지정된 바가 있고요. 2012년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안 장비 솔루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또 현대사무중공업 전산장비 유지 보수를 수행하면서 대기업 보안 장비 전산 장비에도 참여하게 되죠. 특히 2015년도에는 우정정보센터 우정사무 시스템 및 그 시스템 개발 및 유지 관리 용역을 따냄으로 해서 또 회사 주변에서 업체 주변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현재 2016년도 들어서면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원 콘텐츠 용역도 수주하였고 특히 우정정보센터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도 이 회사가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그 진행한 모든 업체들을 보면 매출의 95%가 공공, 정부 또는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회사의 기술력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장애주식 투자처 엄혜서 대표님께서 추천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 회사 연역까지 좀 분석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안전한 투자처인지 또 판단을 해보려면은 기업의 주주 현황을 꼭 살펴봐야 되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기업의 주주 현황을 살펴보는 이유는 자금 흐름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현재 그 주식은 통일주권으로서 계좌 이체가 가능한 주식이고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주주 현황 보면 현재 발행된 주식은 148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됐고요. 전체 주식의 44%가 대표이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가족인데요. 특수관계인이 13.64%, 자사주가 6.7% 정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자금 유입에 있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일부 자금이 유통됐다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경영권도 유지하고 있어서요. 현재 그 주주 현황과 지분 배분을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주주 현황이라든지 또 살펴보는 이유와 경영권이나 자금에서 투명도를 또 함께 또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주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기업이 향후 어떤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또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주간증권사는 유안타 증권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동부증권과도 뭐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주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 이체가 가능하고요. 유안타 증권과 계약하는 시기에 현재 그 기업에 하고 증권사 주간증권사의 협의 사항은 2017년이죠. 올 년 하반기에 코넥스 상장 그리고 2018년대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코스닥 상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업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기업 공개 시기는 회사 대표 이야기로는 2018년도 상하반기, 2018년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유하시면은 수익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2018년 하반기에는 또 코스닥 상장을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여부도 함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아이사의 실제 경쟁력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어떤 점을 또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기술력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사죠. 현재 이 회사는 고객사의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설계, 관리, 분석하고 있고요. 또 AP 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사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수행하는 데 있는데요.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기타 장비 및 관공서, 대학, 병원 다수의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유지 보수 개발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성을 점검해서 시스템 사용 및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사의 보안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해주고 있고 또 보안 네트워크에서는 환경 분석, 또 시스템 분석, 시험 단계, 설계 단계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또한 고객사가 효율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IT 컨설팅에서는 독보적인 기술 그리고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개발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기업 여기서 원격 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행하고 있고요. 사이버를 통해서 원격 연수형 이러닝 콘텐츠를 독자적으로 많이 개발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 비즈니스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대학의 학사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HRD 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통계 관리 시스템까지 현재 그 경쟁이 성과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올 년에 이 회사의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기술력인데 이제 TMS 자격 검증 평가 시스템이다. 이제 그 아이사가 보유한 TMS는 현재 국내 유일하게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자격 검증 평가 기준 그리고 온라인 평가 시스템으로부터 코바 벤처 기업으로부터 자격 대행을 검증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MS는 이 자격 검증 평가에 관해서 접수, 교부, 배부, 문제 은행, 또 결제 대행, 검증 평가, 자격 확인, 자격 발행 그리고 이의 신청 및 민원 처리까지 모든 제반상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격증 시험도 있고 또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 시험을 치는 모든 자격증 시험에 대한 검증평가 시스템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년에 이게 TMS 자격 검증 평가 시스템이 보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곳에서 지금 수주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올 년 매출도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까지 함께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목할 점이 TMS 자격 검정 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이 또 주목할 만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 관련 주식들의 현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동종업계에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대신정보통신하고 IT센이 각각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신정보통신은 2015년 기준으로 자본금이 192억 정도고 매출액이 1,500원 정도 되는데 순이익은 한 14억 정도 기록됐습니다. 현재 주가 평균 수익 비율 퍼는 65
6.14 정도 되는데요. 이 동종업계 평균포가 26으로 굉장히 높다 보니까 현재 그 아이사도 2016년 아직 결산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2015년도 결산된 EPS 다시 말해 주당 순이익만 계산하더라도 약 2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잠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점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추천해주시는 이 주식, 네, 아이사의 경우 앞으로의 성장성 당연히 그 점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아이사 주요 매출처가 사실은 정부 공공기관이 90% 이상입니다. 이 세종청사라든가 한국전력, 현대사무중공업, 그 우체국 등이 대부분의 그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이 거래가 진행해서 이것의 모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더불어서 동사의 매출 실적 또한 매우 안정적입니다. 2016년 매출 100억을 달성했고요. 올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TMS 금정 시스템의 그 효과 때문에 약 180억 원 정도 매출 실적이 예상되고요. 2018년도에는 현재 목표를 300억 원 정도까지 매출을 급상승하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 통합 전산센터하고 우정사업 정보센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잇따라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이죠. 2016년 12월에는 정부 세종종합청사 방송 및 통신설비 유지관리 용역 주관사로 참여해서요. 2년 동안 53억 정도의 사업을 수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앞으로 그 성장성을 본다면 대부분 그 주요 공공기관하고 정부 기관의 지금 매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수요가 그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다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특별하게 이 회사를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IT 전반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데 불구하고 18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소문에는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유력한 회사라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지역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다시 말해서 IT 산업에 있어서 그 선두주자로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공공기관 세종종합청사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까지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만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민석 대표님과 함께 투자의 정석, 장외 주식 투자처까지 함께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 아이사의 성장성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관공서 우체국 등의 기존 사업을 수주 유지 보수하고 있는 아주 안정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죠.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1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TMS 자격검증평가 시스템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한국경제TV라든지 YTN 여러 방송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히 이제 경제방송 신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시사 양식에 대한 시험 평가도 다 TMS 검증 시스템을 이루어질 거라고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굉장히 오랜 업력을 통해서 그 방송국뿐만 아니라 시험 검증 평가 그리고 솔루션 개발 유지 보수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요. 특히 이제 반응은 상당히 우수했었고 또 이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소비자들 평가는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아서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여러 가지 투자처에 관해서 고민 갖고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오늘 또 장애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온라인 정보 제공 업체인 아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온라인 정보 이런 비슷한 계통의 회사들 장애주식 시장 전망에서 좀 밝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시장 자체가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더 시장이 어둡다고 평가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뭐 중국 사드 문제라든가 일본 외교적인 문제 겹쳐서 시장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투자들 간접 투자 중에 20여 년 전부터 투자했던 IT 산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현재 성장 동력이 되고 있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바이오나
투자라든지 인공지능에 다시 투자한다고 하지만 IT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투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IT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아이사와 같이 시스템 솔루션 보안 유지하는 업체도 있고 또 게임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회사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했던 많은 벤처들이 있지만 10년에서 18년 정도 유지하고 업력이 있는 회사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 특히 이제 아이사와 같은 회사 또 비슷한 그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기업이나 정부가 전산망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회사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이런 회사들은 현재 그 제조업체의 생필품을 파는 회사만큼 업체가 한번 선정이 되면 힘든 부분이죠. 우리가 제조업이나 음식료 중에 주류 같은 것들, 담배 같은 것들은 한번 정해진 자기가 선호한 것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회사의 전산이라든가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처음 개발하는 업자가 바뀌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IT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솔루션 콘텐츠 개발하는 기업도 아마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시장이 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년에 후반기 때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오늘 소개해 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다 하는 분들에게 어떤 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 가장 장점이 대부분 95% 정도가 매출자가 정부 및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90%가 정부 공공기관에 지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출 성장성에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신뢰성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회사 오늘 그 선정에서 발표하면서 이 회사가 IT 컨설팅 회사임에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수했는데요. 수도권과 서울 지역이 있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고 대부분 그 평가 경쟁력이 좀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외 주식을 접근하실 때에는 장외 주식 약점 중에 가장 그 치명적인 것이 황금성이란 말입니다. 네. 장외 주식을 가지고 몇 달 만에 수익을 내겠다 보지 마시고요. 이 회사 지금 그 예상하고 있는 건 2018년도 상하반기 2018년 정도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2017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결산을 하고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보고 2018년도에 상장이 된다면 여러분 수익 실현에 대해서 무리가 없겠다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상장 시기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넥스 상장 등록과 동시에 축차적으로 코스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회사에서 계획은 뭐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코스닥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2년 정도 길게 보시면은 수익 실현에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죠. 오늘은 엄인석 대표님께서 온라인 정보 제공 업체인 아이사 장애주식 투자처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들의 뭐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함께 분석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서울전화 02-3424-1100번 혹은 샵8289번으로 전화 문자 편하신 쪽 연락을 주시면 방송 끝난 후에도 우리 대표님께서 더 추가적인 안내 도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투자의 정석,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